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집주인이 깡통 전세를 남기고 갑자기 숨졌는데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막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대위 변제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세입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021년 A씨는 이곳에 전세금 3억 3,500만 원을 들여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전 재산이죠, 어쨌든. 왜냐면 이제 신혼집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떤 모든 돈들을 다 이제 끌어서 지금 전셋집을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을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증보험이 되니까. 그런데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쯤 A씨는 집주인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오피스텔을 30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전세금과 집값이 비슷한 이른바 깡통 주택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A씨를 포함해 같은 건물 세입자 4명은 집주인의 가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가족은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보증금 대위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숨졌고 그 가족은 상속을 포기한 상황. 소유주가 사라진 집의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그 허그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땐 명백한 보증사고인데 이거는 보증사고가 아니고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허그는 이렇게 집주인이 숨졌을 때 전세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도움 역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세입자가 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허그라는 보증보험을 들었음에도 이런 절차들을 다 진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오로지 허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닌지. 세입자들은 이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뒤엔 집을 경매 신청하는 등 다시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갑자기 숨진 집주인이 남긴 깡통 전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허그를 상대로 보증보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